안녕하세요. 은평구의 선거 기간만 되면 돌아오는 은평청년정책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 홍인정부님을 만나뵈러 왔는데요.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이두영, 어근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청년이 청년에게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매 선거에 이렇게 돌아오는데요.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각 정치인들, 후보자님들의 정치 공약이라든지 어떤 생각들을 같이 좀 연결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만나게 됐고요. 후보님이 좀 청년들에게 이렇게 하면 나를 각인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인사 한마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제가 청년을 위해서 이번에 준비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꼭 청년만을 위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은평에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 은평 구민께 어떻게 하면 저를 각인시킬까 고민하다가 제가 제 손등에다가 이거 크게 잡아주세요. I love 은평이라고 타투를 했어요. 타투를. 전국의 어떤 후보도요. 자기 지역을 자기 손등에다가 타투한 후보가 없어요. 제가 유일합니다. 은평갑의 홍인정이 유일합니다. 이 이유는 조금 한글로 은평이라고 쓰면 착하게 살자 같이 보여서 많은 분들이 무서워 보인다 그래서 제가 되게 예쁜 필기체로 이렇게 은평을 새겼는데요. 저희가 유권자가 23만 되시는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뵙고 사실 인사드리는 게 예의인데 그럴 기회도 별로 없고 또 한 번 만나가지고는 각인이 안 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 간절함 그리고 은평을 바꾸고 싶은 저희 정말 절실함을 담아서 타투를 했는데 청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어르신들이 보시면 타투까지 했어 그러세요. 응? 선거가 뭐라고 정치가 뭐라고. 그런데 저는 20년 동안 은평에서 도전했거든요. 제가 사전 5기 지금 5수째입니다. 그래서 성공이 되면 이게 성공의 기적을 부르는 타투가 될 거고요. 제가 혹시라도 미흡해서 우리 구민께 또 우리 보수당을 지지하는 분께 우리 청년분들께 기대에 못 미치면 아마 좋은 글씨로 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은평이 제 삶의 전부기 때문에 후회는 없고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손 잡아주시겠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많은 청년들에게 각인될 만한 그런 인사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바로 청년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후보님이 어떤 답변을 해주실지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필수 질문인데요. 저희가 그 은평 청년들에게 후보자님들에게 공통적으로 다 묻는 질문들이에요. 이제 이번 21대 총선 공약 중에서 청년과 관련된 정책 공약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청년들이 굉장히 청년들에게 다가가기 어렵다. 또 청년들도 저희가 이렇게 분홍색 옷, 예전에는 빨간색 옷이었어요. 그것만 입고 있으면 약간 터부시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공약을 준비할 때도 많이 어려웠는데 은평 갑은 9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5개 동은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돼서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와 있어요. 브랜드 아파트에 사시는 청년분들에 대한 걱정은 사실 저희가 직접 접해볼 기회도 없고 그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전해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만나뵌 분들은 재개발이 안 되고 있는 다세대 원룸 밀집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었어요. 그분들의 첫 번째 민원은 특히 여성들 또 1인 가구로 있는 분들은 뭐 아파트 관리소 같이 누가 관리를 해주면 택배도 그렇고 열쇠도 그렇고 또 뭔가 보수를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텐데 그런데 사시는 분들이 주거 환경도 열악한데 지원받는 부분이 적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통합당에 서울에서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이 햇빛센터라고 아파트 관리소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햇빛센터를 다세대 단독 1인 가구 청년들이 밀집한 지역에는 만들어주자. 햇빛센터를 다른 말로 하면 햇빛센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햇빛센터를 설치하겠다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 또 여성들 그다음에 1인 가구를 위해서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은평 스마트타운. 그러니까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데는요. 사실 좀 비싸서 못 살지 역전 주변에 출퇴근이 편한데 근접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응암역, 세전역, 중산역, 수생역, 녹번역 이 역 주변에 은평 스마트타운을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우선 안락한 주거를 제공하겠다라는 공약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이 전반적으로 주거와 관련된 내용들인 것 같아요. 혹시 특별히 후보님이나 당에서 주거와 관련된 있는 고민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청년의 가장 큰 고민은 사실 일자리예요. 일자리 때문에 경제가 불안하고 경제가 불안하니까 본인이 결혼도 못하고 결혼을 못하니까 출산도 어렵고 사실 이렇게 맞물려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고 가서 쉴 공간, 내가 재충전할 공간, 그게 아마 주거가 아닐까. 그리고 그게 가장 부담이 큰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또 주거 공급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크게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도 뭔가 1인 가구라든지 아니면 여성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대상이 그들인 이유가 또 있을까요? 제가 여성이기도 하지만 1인 가구는 사실 돌봐줄, 케어를 같이 할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요. 특히 여성인 부분, 요번에 N번방 사건도 보지만 저는 정말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그리고 아들, 지금 20살짜리 군 입대를 앞둔 아들이 있는데 그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는 통탄할 일이 아니고 강분할 일, 그다음에 대한민국 온 국민이 나서서 이 부분은 강력하게 규탄해야 될 일이고 법을 만들거나 또 국회에서 해줄 역할은 따로 있지만 실제로 생활하는 우리 지역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취약 계층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되는 게 아닐까. 정치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 같습니다. 청년들, 그중에 1인 가구나 여성분들을 위해서 주거와 관련되어 있는 고민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다. 네.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꼬부르기 네, 질문할 떨려요. 건데요. 이 지역 청년들 이야기를 좀 모아서 좀 조용히 적어왔어요. 네. 후보님 뽑아줘서 저희 주시면은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읽어주시나요? 네. 5번 질문이에요. 이제 가구 변화에 따른 지원 정책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인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하고 맞물렸듯이 이제 1인 가구가 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공약을 준비를 할 때 그 수당, 현물로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부분이 지금 서울시에서도 강력하게 있고 나라에서도 아마 청년수당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미래통합당도 수당에 대해서는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수당 외에 사실 현물로 대체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교육에 대한 요구일 수도 있고 취업, 일자리에 대한 요구일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가구에 대한 부분은 제가 햇빛센터나 또 스마트타운이나 이런 부분을 아주 구체화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자체가 지금 청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저희가 청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미래통합당이 더 여당보다 민주당보다 더 선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공약을 아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질문 또 모아주시면 되는데요. 예. 4번 질문인데요. 청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가장 떠오르시나요? 저는 청년 때 학업이냐 취업이냐를 놓고 봤을 때 사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는 대학원 진학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대학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제가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조건상 진학을 하고 보니까 대학원은 좀 욕심내서 소위 말하는 서울대에 가야겠다. 이 욕심 때문에 저는 4년 내내 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우스갯얘기로 한 10억을 줘도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 정도로 고민이 깊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고민도 얼마나 지금 청년들에 비해선 행복한 고민이었나. 청년은 사실 무한한 기회가 열려있다라고는 하지만 어르신들 그러시죠? 민낯으로 다녀도 너무 예쁜 때가 청년이라고. 근데 그건 지나고 나면 알지. 그 당시에 고민이 깊고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뿌연 안개 속에 있을 때는 안 보일 텐데 그것을 손잡아줄 수 있는 어른 세대 내지는 나에게 힘이 되는 정치인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고민이 깊었는데 지금 청년에 비해서는 행복한 고민이었고 제가 그렇게 행복한 고민을 했었던 것 덕분에 지금 고민 청년들한테는 훨씬 더 많은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만약에 다시 그때로 돌아가신다라고 하면 이런 것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희 아들이 지금 딱 20살이에요. 대학교 2학년인데 그 아드님과 제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쓰는 단어가 달라요. 뉘앙스도 틀리고 참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들한테 요즘에 하는 말은요.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라. 실패할 수 있다. 왜냐면 제가 지금 딱 쉬운 늘 만 50살인데요. 100세 시대에 앞으로도 50년을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인데 20살 아들은 80년이 남았잖아요. 그럼 직업도 충분히 2번에서 3번 바꿀 수 있고요. 또 자기가 원하는 꿈도 사실 다양하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에게 다 해봐라.
그러면 다 해보는 거는 누가 보장할 것이냐? 돈 들죠. 교육받아야죠. 그쵸? 실패에 대해서 다시 사다리로 타고 갈 기회는 누가 제공할 거냐? 그건 정치권이 해야죠. 그거는 우리 정부가 해줘야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확대는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 저희 미래통합당, 민주당도 열심히 하시겠죠. 미래통합당 열심히 나서겠습니다. 사실 되게 뭔가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되게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현실은 뭔가 어려우니까 청년과 관련된 얘기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집안에서는 소통이 좀 쉽지 않다고 하셨었는데 반대로 유권자들인 청년들 만난다면 어떤 식으로 좀 더 소통을 하시거나 이렇게 어필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면 괜찮을까요? 제가 이제 불광천에 자주 나가요. 어느 날 불광천에 저녁 인사를 하러 나갔더니 어떤 청년이 굉장히 비주얼이 멋있어요. 요즘에 마스크 쓰시면 다 인물이 좀 업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탁월하게 업되신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분홍색 옷을 입고 가니까 처음에는 지나가셨는데 다시 뒷걸음질을 치셔서 하시는 말씀이 취업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창업하고 싶은데요. 도와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정말 딱 요 각도로. 제가 가슴에 쿵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쫓아가서 뭐라 그랬냐면 혹시 연락처를 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려도 될까요? 우리 은평구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고 또 은평구에서 안 되면 서울시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야당에서 뭐를 해드릴게요 약속은 지금은 못 드립니다. 연락처를 주실래? 그랬더니 선선히 연락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따뜻해진다는 말씀하신데 그건 제가 아마 청년 20대 아들을 키우는 엄마여서 그럴 거예요. 저희가 먼저 다가가야죠. 청년들은 저희한테 쉽게 자신의 고민이나 힘듦이나 아픔을 얘기하기에 어렵겠죠. 저희가 먼저 다가가고 그렇게 툭 던졌는데 말씀을 주시면 그거는 실천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질문 바로 넘어갈 건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특이해요. 9번 질문인데요. 실효적인 청년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조사, 연구,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후보자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의 목소리 정말 다양하죠. 이렇게 지역에서 시민단체에 활동하는 청년단체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정당 안에서도 또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번에 여야를 막론하고 청년에게 정치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그 실적은 공천률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저는 지역에서도 청년들이 이렇게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져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청년의 목소리를 담으려면 제도권화, 소위 말하는 정치권에 청년들이 많이 안착이 돼야 되는데 착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우리 미래통합당에는 제가 언제 한번 신문사와 같이 기획을 한 적이 있는데 청년들을 쓰다 버리거나 청년들에게 한번 희망을 주고 그 다음에는 내팽개치는 이런 공약은 걸면 안 된다라는 말씀 아주 강력하게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는 특히 정치권에서 먼저 이분들을 성장해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저희가 아마 이번에 몇 프로 했죠? 제가 지역 다니느라고 통계를 정확히 모르는데 아마 10%가 안 될 거예요. 청년이. 그래서 이번에는 시험적으로 미미했지만 그래도 첫 발을 내딛었으니 앞으로는 청년들이 정치권에 더 들어올 수 있게 아카데미 형식이든 아니면 지역에 정말 실전 배치해서 지역민들과 같이 호흡해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소통 구조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국가든 혹은 광역이든 기초든 지자체에서도 되게 다양한 임수사업들을 하는데 이게 과연 실효적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면 인구는 몇 명인데 실제로 은평구는 그냥 집으로만 기능하는 기능이 많고 이런 다른 데 가서 한다 이런 것도 많잖아요. 등등 포함해서 조금 더 실효적인 연구조사 방법 혹은 통계가 필요하다 하면 어느 방식으로 더 좋을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재작년에 구청장 후보로 출마했을 때 그때도 아마 우리 오만소리 팀 해가지고 청년의 목소리를 담는 시간이 있었어요. 청년연구소 만들어야 돼요. 그 청년연구소는 국가 단위의 또는 서울시 단위의 것은 너무 커요. 그리고 그 지자체가 청년의 목소리도 다양하지만 지자체마다 또 다 자치단체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저는 구 단위의 청년연구소를 국가에서 지원해야 된다. 다양한 목소리를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대변할 수 있게 청년연구소를 만들어야 된다. 아마 그러면 청년분들도 그쪽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훨씬 더 수월하게 또 현실적으로 담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 또 질문을 보시면 되는데 재밌어요?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8번 질문인데요. 이제 청년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인데 이것도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생활 안정, 지금 청년 수당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 만나본 어르신들이나 소위 말하는 청년들이 얘기하는 기득권, 현물로 드리는 것을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히려 현금 지배보다는 일할 수 있는 기회, 독일이 그런다 그러죠. 평생을 두고 본인이 교육을 받겠다 대학에서. 그러면 평생을 두고 그 교육비는 국가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학생이 가도 그 학생이 교육받는 것은 국가가 부담을 하게 돼 있었어요. 지금은 조금 변했습니다. 워낙에 교육받으러 가는 분이 많아서.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인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열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에 걸쳐서 본인이 원하는 교육은 받게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창업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열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회를 주는 게 훨씬 더 청년들에게는, 제가 그랬잖아요.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경험에 대한 부담이 없어야 되고 실패에 대해서 다들 딛고 일어설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50만 원 준다, 100만 원 준다가 과연 청년들이 원하는 걸까? 저는 그거 한번 조사해 보시죠. 청년연구소에서 수당을 주는 게 다 나을까? 그거는 저희 미래통합당뿐만 아니라 청년을 지난 어른들, 엄마 세대, 또 어르신들의 세대가 공감하는 정책에 사실은 그 정책이 지속성이 있는데 공감을 얻어낼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교육과 기회와 창업의 기회를 넓혀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질문이 나오는 또 배경의 설문 중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당연히 결혼 문제를 가야 되고 결혼 문제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 이렇게 세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보도블록은 연결된 맨날 깔아주고 그렇죠.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대책들을 내놓을 수가 있을까. 단순히 생활 안정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근본적인 고민이 무엇이 있으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혹시 후보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저출산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때 15년 전에 박사를 받았는데요. 그때 설문 중에 하나가 보육시설을 많이 만들어주면 아이 낳는데 좀 부담이 적어서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다. 그게 대세였어요. 근데 실제로 통계를 돌려보니까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교수님께 가져왔더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려라, 다시 돌려라. 15년이 지난 지금 보육시설은 늘어났지만 보육에 대한 지원은 늘어났지만 출산율은 세계 최하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제가 미래통합당이어서 사실 굉장히 이 답변이 혹시나 질문이 걸리면 이 답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요. 저는 사실 혼인하지 않아도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 왜냐면 아이는요 젊었을 때만 낳을 수 있거든요. 60에 아이를 낳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60에 아이 낳는 분 적잖아요. 청년들이 사랑할 때, 한참 젊을 때 열심히 사랑할 때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국가가 키워주면 어떨까? 왜 혼인제도로 묶어두냐? 그 얘기를 여성단체에 가서 하면 굉장히 박수를 받는데 우리 보수단체에서 그 얘기하거나 기독교단체에 가서 그 얘기하면 정말 크게 혼나요. 근데 저의 소신은, 제 소신은 청년들이 아이 낳는 것에 부담이 없고 그 아이는 국가가 키우는 게 맞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거 지원을 저희가 열심히 해주면 아이는 사랑할 때 낳고 그 아이를 같이 키울 수 있는 주거 공간만 마련되면 국가가 키워주면 되잖아요. 그 국가, 대한민국 국가가 그 정도 능력은 됩니다. 그죠? 저는 그 대책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국회의원이 되면요. 저는 혼인제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뽑아주셔야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선택 질문 상황인데요. 이제 기존에 저희가 청년들의 설문을 받아서 질문을 드릴 때 이 질문만 꼭 답변하고 싶다라는 거를 선택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어요. 근데 후보자님 2번을 선택해 주셨거든요. 2번 질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후보자님의 청년 시기에는 어땠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청년 시기요. 아마 제가 88학번이에요. 69년생이고. 제 세대는 아마 거만 비슷하지 않았을까. 부모님의 보호 아래, 선생님들의 교육 아래 사실 정해진 틀 안에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틀에서 자라서 아마 그래서 제가 보수당을 선택한 거고 그 보수에 대한 저의 교육과 성장 과정을 통해서 정해진 사회를 보는 또 정치를 바라보는 틀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민주당으로 가면 훨씬 더 정치하는데 유리했을 거라는 말씀을 많이 주세요. 특히 은평갑에서는, 은평 지역은 워낙 그 민주당 텃밭이 강하니까. 제가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부모님이 교육하는 대로 자라지 않았을까? 또는 선생님의 가르치는 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을까?
아마 저는 다시 태어나도 그렇게 예쁘게 또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보수당을 선택했을까요? 제 다음 세대는, 지금 청년들 세대는 여야 내지는 보수 진보 좌파 우파에 대한 구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청년들은 나에게 힘이 되는 정치, 나의 삶이 도움이 되는 제도, 내가 어려울 때 찾아갈 수 있는 법을 더 원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청년이 시기 어땠나? 저는 그렇게 자랐지만 지금의 청년들은 저희하고는 다른 그런 선택을 할 것 같고요. 그게 아마 대한민국에 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 나온 이야기들 중에서 아무래도 많은 정치인들, 후보자님들은 비청년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청년 당사자가 아직까지 후보나 정치인이 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질문인 것 같긴 하고요. 얼마 전에 이제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청년과 관련돼 있는 다양한 법 규정, 그리고 아마 시행령 같은 게 생길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괜찮을까요? 아니 근데 청년기본법을 아직 제가 살펴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번에 출마하는 게 여기 오수생이잖아요. 사실 제 슬로건이 오직 은평 발전이에요. 오직 은평사랑 홍인정이에요. 왜냐면 우리 은평을 가화만사성이라는 얘기 아시죠? 우리 은평을 잘 발전시키고 은평 구민이 원하는 지역으로 만들었을 때 그 다음에 더 큰 국가에 대한 경영도 나올 수 있는데, 사실 거꾸로 국가 거대 담론 얘기만 하고 지역에 등한시하는 정치인들이 많으세요. 선거 때만 와갖고 반짝 인사하고 또다시 표 얻어가고, 이 지역은 호남에서 우리 당 못 내듯이 또 경상도에서 민주당 못 내듯이 은평에서는 은평을 돌보는 정치인이 없어서 제가 은평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했는데, 청년을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은평 청년들 돌보는 거 제가 소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은평 청년을 돌보는 청년기본법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후보님을 만나 뵙게 되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이유는 어떻게든지 이 내용들을 청년들에게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저희 윤책소는 계속 고민을 해줄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드릴 거고, 여기 마치고 나서 60초 정도 마지막으로 후보님이 지역의 청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은 조국 사태 때문에 광화문이 많이 뜨거웠습니다. 지켜보는 우리 청년들 마음도 아프고 상실감도 컸을 겁니다. 정치인이 잘못해서 그런 거죠. 청년들에게 보여서는 안 될 모습을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은평은 20년 동안 한 당이 독점을 한 정말 승리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청년 여러분도 무조건 이 지역에 50년, 60년 사셨던 특정 당을 지지한 분들처럼 묻지마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기대 이상의 발전을 하고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으로 여기까지 끌고 왔듯이, 청년 여러분께서는 사람을 보시고 공약을 보시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을 바꿔내는 것은 청년입니다. 우리 아들의 성장을 응원하듯이 우리 은평 청년의 성장을 응원하고